1982년 4월 6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I'm Bill Tiller, and I have been asked to stand in for one good friend, Bob Jeffries, in order to introduce to you another good friend, George Meek. I'm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단상에선 스탠퍼드 대학의 빌 틸런 교수는 조지 믹이라는 남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미시간 공과대학 출신으로 수많은 특허와 기술을 보유해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단상에 올라와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10년의 연구 끝에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기초적인 시작을 이루어냈다. 이는 완성을 향한 기초적인 발걸음으로 그 시작이 우리가 만들어낸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계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업가 조지 믹의 이러한 발표에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만들었다는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계 스피릿콤을 공개하게 됩니다. 조지 믹은 평소 영혼의 존재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각지의 심령술 전문가들을 만나던 중 특정 조건이 맞으면 영혼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우연히 초자연 현상 연구가 윌리엄 오닐을 만나게 됩니다. 조지 믹은 그에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메타사이언스 재단을 설립해 과학자와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을 고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초기 이들은 영혼을 찍을 수 있는 특수 암실 촬영 기술을 개발하고 영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육체와 분리된 조지 믹 자신의 영혼이 찍힌 사진을 보고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진에는 흐릿하게 줄이 보였고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육체와 영혼 사이에 줄이 이어져 있다 주장하게 됩니다. 영혼의 존재를 눈으로 본 것을 시작으로 영혼과 소통할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은 본격적으로 영혼과 소통하는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여 년을 연구에 매진한 끝에 스피릿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파수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스피릿콤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기계로 주파수의 여러 진폭과 범위를 13가지 톤으로 분할해 그 사이에 포착되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증폭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영혼과 사후 세계에 관심이 높았던 1900년대 초 토머스 에디슨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유령 탐지기를 제작했던 방식과도 유사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릿콤은 1979년 윌리엄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업실에는 분명 윌리엄 혼자 있었는데 기계에서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정체는 1967년에 사망한 나사의 물리학자 조지 제프리 뮬러였습니다. 윌리엄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뮬러 박사와 20시간이 넘는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사소한 잡담부터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1982년 회견장에서 스피릿콤과 함께 녹취록 또한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며 보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제작한 스피릿콤의 기술과 원리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직후 사람들은 스피릿콤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이들과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은 사기꾼이라는 이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회의론적인 사람들은 어째서 스피릿콤으로 소통한 영혼이 뮬러 박사 단 한 사람뿐인가? 이에 영혼과 소통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에 발행된 잡지 페이트에도 스피릿콤에 대한 의혹을 다루며 뮬러 박사가 말할 때 들리는 기계음이 인공 후두기 소리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을 사기꾼 복화술사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며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뮬러 박사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떠나갔다.
윌리엄은 뮬러 박사의 영혼은 이미 떠나갔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 스피리콤에 영혼의 음성이 담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피리콤 기계 자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 했지만 영혼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가능성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이러한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된 프랭크 섬셔는 죽은 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랭크 박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무작위로 조정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단어를 추출하고 조합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장치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반박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리는 수십 개의 라디오 전파를 무작위로 조합한 것일 뿐 그저 우연히 말이 되게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크는 매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프랭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전자기장을 이용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비, EMF 측정기, 영혼의 모습과 움직임을 포착해준다는 모션 디텍터 등 다양한 장비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그저 사업 아이템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포착한 기이한 현상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지 믹과 윌리엄 오닐이 스피리콤을 이용해 영혼과의 소통에 성공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조지 믹의 재단은 지금도 남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스피리콤 기계는 미국 정부에 인계되어 비밀리에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